안녕하십니까. 12월 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주말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날 이 주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, 시간, 신체 리듬이 지금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장 끝날 때쯤 되면 되게 피곤해갖고 잠이 들어버립니다. 오늘 또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7시 40분인데요. 방송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. 음, 오늘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.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말 길게 해봐야 장황하기만 하고,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592만 원이고요. 12월 첫날부터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. 마이너스 45만 원입니다. 오늘 제가 좀 변화를 줬던 것은 중기 투자에 안랩을 200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. 지금 조금 올랐는데요. 플러스 32,000원인데요. 일단 그 안랩을 잡은 이유는 그 대선 테마 중에 윤석열 관련주입니다. 지금 그게 못 올라가고 있죠.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,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관련주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.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씨하고도 갈등 같은 것도 있고, 무엇보다 제가 크게 보는 거는 김정인 위원장을 영입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그 후보가 상당히 실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김정인 위원장이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컸는데, 윤석열 후보는 그 자기만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김정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, 광주를 방문해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런 부분들의 노력 같은 거 하고, 그다음 기본소득과 유사한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, 진보가 주장하는 어떤 정책들을 김정인 위원장이 상당 부분 그걸 반영하고 있다,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상징성이 있었는데, 그리고 또 김정인 위원장이 밀어줘가지고 최근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같은 이런 것까지 작용해서 상징하는 바가 컸는데, 윤석열 후보가 조금 너무 좁게 본 것이 아닌가. 가뜩이나 지금 전두환 이미지가 보여지는 상황인데, 김정인 위원장 없이 이재명 후보하고 붙어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상당히 실수한 것 같고, 그리고 이준석 씨가 지금 부산으로 그냥 예전에 김무성 의원이 옥새 들고 튀었던 거하고 똑같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요. 상당한 내부 갈등이 보여집니다.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사람, 시장의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얘는 못 올라갔거든요. 지금 덕성이 0.68%인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관련주가 조금 더 올랐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뭐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대 양당의 어떤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듯한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안랩을 잡은 이유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안철수 관련해가지고 월봉으로 볼게요. 안철수 관련해가지고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. 이 종목 자체가 보안 관련주로서의 이 종목 자체의 가치 정도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보기에는 실적 같은 거 보시면 보안 관련주 중에는 상당히 탄탄합니다. 보시면 유동 주식 수도 580만 주밖에 안 되죠. 이거 제대로 탄력 붙으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실적도 보시면은 보안 관련주 치고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. 지금 탄탄한 실적이 나오고 있죠, 꾸준하게. 그리고 부채 비율, 유보율도 보시면 유보율이 좀 5000%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. 부채가 30% 정도밖에 안 나오죠. 그래서 안 후보님이 아마 회사 운영을 탄탄하게 잘 해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회사 자체도 괜찮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
상당 기간 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습니다. 지금 현재 지지율은 6%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원래는 제가 여기에 랩지노믹스 200 휴마시스 한 300 몇십만 원이 있었고요. 그리고 안랩 1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차피 길게 가져갈 건데 여기 놔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중기 투자로 바꿨습니다. 중기 투자에 안랩을 200만 원 잡았습니다. 오늘 6만 5천 원에 200만 원을 잡고 대신에 이제 단기 투자에 있는 안랩을 팔고 그 돈으로 휴마시스로 옮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줬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고 중기 투자는 안랩 2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잡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 제가 오늘 손실이 컸던 이유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이건 그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. 저는 일단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오늘 5,000명 돌파했죠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번 볼까요? 현재 시간 2,960원 60명입니다.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과연 PCR 검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좀 의문입니다. 왜냐면 5,000명이 발생됐으면 그거 있죠 왜 주변에서 이렇게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싶어요.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갔을 건데 그 PCR 검사장에서 그걸 다 받아낼 수 있을까? 물론 여기서 이제 확진자 확 줄어들어가고 3,000명 밑으로 2,000명 밑으로 떨어지면 그 괜찮겠지만 5,000명대를 계속 5,000명 4,000명대를 계속 유지한다면 PCR 검사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그 새로 나온 변이 바이러스 있죠. 오미크론. 이 오미크론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뉴스를 보니까 치명률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중환자로 이렇게 빠져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이제 그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최초에 발견해 갖고 했는 사람이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걸려가지고 그냥 두통하고 열나고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치명률은 떨어지는데 대신에 전파력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. 공기 중으로 막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할 가능성 여기가 좀 불안해서 이제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를 잡은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휴마시스에다가 랩지노믹스까지 잡았는데 이 랩지노믹스를 추가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오미크론 나오고 나서 가장 빠르게 올라간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 그 오미크론도 그 검사했을 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었어요. 랩지노믹스에서 사용하는 그 진단키트가 오미크론까지 잡아낼 수 있다 이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는데 지금 오늘 그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. 이게 이렇게까지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랩지노믹스 잡은 건 좀 실수했는 것 같고 휴마시스는 오미크론 없더라도 한번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현재 좀 진단키트 쪽에 올인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흐름을 그 제가 지켜보니까 이게 그 인버스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그 느낌에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보시면 계속 밀고 올라가잖아요. 그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가 올라갔거든. 위로 올라갔는데 지수가 쭉 올라가니까 거꾸로 내려옵니다. 그래서 현재 이건 이제 그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겨서 지수가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그 지수가 내려온다는 건 오미크론의 그 불안감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진단키트가 올라가는 거고 지수가 반등한다는 얘기는 오미크론에 대한 그 위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내려간다 이렇게 그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난밤에 미정시가 빠지긴 좀 빠졌습니다. 한 1.8% 1.5% 빠졌는데 이게 그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것 같지가 않아요. 지난밤에 미정시가 왜냐하면 그 오미크론 뉴스로 가지고는 별로 안 빠졌었는데 미정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
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인다는 이런 부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물가 상태가 뭐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줄이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뉘앙스의 말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실수한 거는 미증시 하락한 게 그 오미크론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는데,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그 내려가는 게 맞았습니다. 오늘 흐름상으로 봤을 때. 그러니까 휴마시스처럼 요렇게 요 정도 하락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, 랩진음료수는 조금 과하게 빠진 것 같고요, 느낌에. 그래서 일단 그 요런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약간 조정받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. 이게 너무 심하게 조정받아서 좀 이게 좀 치명적이었고, 이 정도는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.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거니까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할 것 같습니다. 제가 팔지 않은 이유는 이게 옛날에 돼지열병 때하고 지금 비슷한 증상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잘못하면 손실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또 돼지열병 때 꼭 이랬거든요. 급등했다가 급락해 버릴 때, 급등할 때 좋다고 따랐다 갖고 계속 추가 매수했다가 한 방에 급락해 갖고 한순간에 마이너스로 가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오늘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. 이때까지 벌어놨던 거를 한 방에 그냥 그 마이너스로 바꿔버렸거든요. 그 안내 플러스 3만원 된 거 감안해갖고 마이너스 45만원입니다. 열심히 해갖고 640까지 올려놨는데 이걸 한 방에 그냥 그 45만원이나 날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출발이 상당히 나빴고, 이거는 어차피 제가 선택했던 부분이니까 모르고 맞은 게 아니고 제가 진단키트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했던 거기 때문에 이 손실은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, 내일 상황 봐서 그 좀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. 어차피 단기 계좌니까.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오미크론 때문에 진단키트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샀는데 오늘 흐름은 좀 안 좋았다. 대장이 이렇게 12%나 빠져버릴 줄 몰랐습니다. 완전히 확 올라내려버렸어요. 코스닥 지수 올라가는 거와 반대로 지금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미국 선물 지수가 현재 플러스 1.2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미증시가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, 미증시가 상승하면 반등하면 오미크론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로 해석하게 될 겁니다, 시장에서. 그럼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하나 그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4건 나왔다고 나왔었는데, 좀 전에 3건 더 추가돼 갖고 7건의 의심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, 그 이제 의심 사례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델타 변이가 아니었다는 거죠. 코로나가 걸렸는데 나이지리아인가 어디 갔다가 온 부분인데, 그 델타 변이의 반응을 안 하고 그 알파하고 뭐 옛날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의 그 양성이 나왔답니다. 그래서 이건 그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반응 나오는 건 아직까지 정확히 안 나오니까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7명을 지금 정밀 검사하는데, 오늘 오후 9시쯤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, 오늘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이런 건 세력들이 빨리 감지를 하더라고. 그 정보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 검사하는 기관 쪽으로 이렇게 뭐 조사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돼지열병 때도 보면 조류독감 때 처음에 조류독감 의심 사례 이렇게 뉴스 나오고, 그다음 저녁 때 이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움직이는 거 보면 그 고병원성일 때는 사진에 미리 올라가는 경향이 나오는데, 오늘같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7명이 오미크론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망감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그거를 예상하면서도 잡았던 이유는 이게 해외 쪽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그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, 그런 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.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요. 한마디로 줄이면 지수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왔다. 이 꼬리 달고 올라가는 이 부분.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반등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,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는 얘기죠. 지금 현재 상황이 평범하다면 떨어졌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면 반등 쪽으로 가는 느낌을 줍니다. 근데 뭐
금리 인상이라든가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이런 그 이슈가 터지면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오늘 반등하는 이 흐름도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. 그림인데 여기서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못 들어올리고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결과를 보고 반응해야 될 것 같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확산 속도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래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진단키트 관련주를 오를 것이라고 지금 이제 잡고 있습니다. 근데 내일쯤 봤을 때 이게 그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 손절을 하고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인 것 같아서 다른 종목 같은 거 잡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. 뭐 코프라 같은 이런 걸 반등 나왔지만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잡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. 그 안랩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냥 중기 투자로 넣어놨을 뿐이고 단기 투자는 당분간 만약 진단키트 관련주를 이 종목을 손절한다면 당분간은 매수하지 않고 12월 한 중순까지는 사태를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. 12월 달은 현재는 좀 불안감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충 이렇게 해서 방송이 늦어서 거듭 죄송합니다. 내일은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